오늘은 기억력을 망가뜨릴 수 있는 과일 4가지와 오히려 치매 진행을 막아주는 과일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의사로서 매우 진지하게 전합니다. 특히 한 가지 과일은 절대로 계속 드시지 않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그 과일은 매일 먹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뇌 기능을 조용히 무너뜨리기 시작하며 통증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깜빡임이나 집중력 저하,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나이 탓이라며 넘기고 맙니다. 하지만 그 과일은 아무 소리 없이 계속해서 뇌를 해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과일이 희귀하거나 낯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아침 식탁과 건강 습관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과일입니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4가지 과일과 반대로 뇌를 지켜주고 생각을 맑게 해주는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특히 50살 이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 소개드립니다. 저는 신경건강 분야에서 20년 넘게 어르신들과 함께해온 김준호 박사입니다.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기억력과 정신의 선명함, 그리고 스스로의 자립을 지키는 일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제가 확실히 배운 것은 분명합니다. 제대로 고른 과일은 약이 되지만 잘못 고른 과일은 오히려 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더 이상 30대처럼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몸은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달라지고 작은 염증도 쉽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실수가 시간이 지나면 뇌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총 8가지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4가지는 매일 의도적으로 챙겨 드셔야 할 과일이며 나머지 4가지는 예순 이후에는 반드시 줄이거나 피해야 할 과일입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지금의 정신을 지켜 내일의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는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숫자 하나를,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기고 다음에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순 이후에 뇌를 진짜로 보호해주는 4가지 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예순이 넘은 지금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생각이 끊기고 말이 잘 안 나오고 방에 들어가서는 내가 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순간들이 늘고 있다면 그건 의지나 집중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물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진짜 적은 세월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지속적이며 위험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기억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바위가 물에 조금씩 침식되듯 뇌세포도 매일 서서히 손상되어 갑니다. 뇌는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예순을 넘기면서부터는 우리 몸의 항산화 방어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세포를 복구하는 능력도 낮아지고 그 결과 뇌세포는 더 쉽게 노출되며 뇌 안의 염증은 증가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은 더디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때 우리가 겪는 건 바로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감정입니다. 이 지점에서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유행도 아니고 마케팅 문구도 아닙니다. 블루베리는 노화된 뇌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작용하는 자연의 보호막입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3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뇌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 두뇌 둔화, 치매 위험을 막아줍니다. 둘째, 뇌 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성염증은 단지 피곤함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전기 신호 전달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라디오에 잡음이 낀 것처럼 집중력과 사고가 흐려집니다. 셋째, 가장 흥미로운 점은 블루베리가 신경세포 간의 소통, 즉 시냅스를 개선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뇌의 회로망에 윤활유를 바르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그 결과는 일상에서 바로 체감됩니다. 단어가 더 빨리 떠오르고 결정을 내릴 때 머리가 더 맑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김창수 어르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통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자신 같지 않다는 불안 때문에 오셨습니다. 김 선생, 내가 멍청해진 건 아닌데 머리가 꺼져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기억력 상실이 단순히 무엇을 잊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을 잃는 공포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수면 운동, 약 복용당 섭취 등을 점검했을 때 명확했던 것은 항산화 영양소가 식단에서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딱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블루베리 반컵 주 5회. 기적의 스무디도 비싼 건강식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꾸준함. 3주 뒤 그분은 확연히 달라진 눈빛과 목소리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이건 마법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본래 가진 생리작용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다만 블루베리는 먹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70, 80g 정도 신선하거나 냉동된 상태로 설탕 없이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플레인 요거트 캐피어 두부 혹은 식후에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은 시판 블루베리 주스 라이트라고 적힌 잼꿀과 바나나 귀리가 잔뜩 들어간 스무디입니다. 이런 건 뇌 보호가 아니라 당폭탄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과일 하나가 뇌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신경망의 소통을 도와줄 수 있다면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당신의 기억력을 아무런 보호 없이 방치해왔습니까? 이번에 소개할 과일은 앞서 이야기한 블루베리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뇌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에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을 멈춰주는 과일,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과요, 너무 흔해서 효과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사과는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예순을 넘어서면 자극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 조절의 실패가 문제입니다. 혈당이 들쭉날쭉하고 염증이 은근히 커지고 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흔들리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40대에는 에너지를 주던 당이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정신을 느리게 만들고 이유 없는 짜증이나 집중력 저하,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한 멍한 상태를 유발합니다. 이런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를 때마다 우리 뇌의 가장 섬세한 모세혈관이 손상되고 그 뒤로 급격한 혈당 저하는 뇌세포를 굶기게 만듭니다.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과가 등장합니다. 사과는
특별한 조합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 뇌를 보호하는 폴리페놀, 그리고 안정된 당 흡수 속도를 동시에 지닌 과일은 흔치 않습니다. 펙틴은 장에서 젤 형태로 변해 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고, 당 흡수 속도가 느려지면 자연스럽게 염증도 줄어들고 뇌의 스트레스도 낮아집니다. 여기에 포함된 퀘르세틴은 신경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고 만성 염증을 줄이며 뇌의 노화 저항력을 높여주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면 생각이 느려지고,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면 맑고 지속적인 사고력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피곤하다고 느끼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세포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과는 뇌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받쳐주는 과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김화자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일흔을 넘겼지만 치매도 없고 진단상 문제는 없었죠. 그런데 어떤 날은 또렷하고 어떤 날은 멍하고 흐릿하다며 불안해하셨습니다. 일지를 보며 식단을 점검했을 때 매일 아침 공복에 과일즙이나 달달한 과일로 시작하셨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조언만 드렸습니다. 과일즙을 끊고 껍질째 사과 하나를 식사 후나 오전 중간에 드시라. 단 2주 후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 정신이 오르락 내리락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안정성의 힘입니다. 사과를 제대로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껍질째 생으로 주스로 먹지 말고 가능하면 초록빛이나 진한 붉은색 사과로 선택하세요. 하루에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사 후나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왜 공복이 안 되느냐고요? 아무리 균형 잡힌 과일이라도 혼자 먹으면 급격한 당 흡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기분을 들뜨게 하진 않지만 뇌에 가장 필요한 안정감을 줍니다. 이 안정감은 기억력, 주의력, 그리고 자율성의 기초입니다. 자, 이제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평범한 사과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잔잔하게 안정시킬 수 있다면, 여기에 더해 뇌를 먹여 살리는 혈관까지 함께 지켜주는 과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억력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 소개할 다음 과일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이제 소개할 다음 과일은 그저 뇌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기억력을 장기적으로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감퇴는 신경세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신경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뇌세포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결국 기억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과일 석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혈관을 살리고 뇌를 지키는 전략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혈관은 점점 더 딱딱해지고 염증도 쉽게 발생하며 아주 작은 혈관들은 미세한 막힘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큰 뇌졸중처럼 확 드러나는 사건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아주 작은 손상이 쌓이면서 서서히 정신이 흐릿해지고 반응이 느려지고 이름이 떠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 기반의 인지 저하, 즉 뇌혈관성 인지장애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처음엔 기억 문제가 아니라 순환 문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석류는 그저 몸에 좋은 과일이 아닌 뇌혈관의 수호자가 됩니다. 석류에는 푸니칼라진과 엘라그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혈관의 가장 안쪽 층인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며 혈관을 더욱 유연하고 기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잘 열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고 그 산소는 결국 기억력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대안의학이 아닙니다. 기초 생리학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에서 잘 정리되고 고정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혈류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해마처럼 기억을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부위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그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석류는 바로 이 기억 정착 과정 전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지속적인 보호가 핵심입니다. 저는 예전에 74세였던 박동규 어르신을 뵌 적이 있습니다. 오랜 흡연 경력과 고혈압 병력이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기억이 사라진다기보단 자꾸 미끄러져 나가는 기분이에요. 치매는 아니었지만 혈관성 인지 문제의 전형적인 초기 양상이었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기억 훈련보다 뇌혈관 건강 회복을 먼저 제안드렸습니다. 석류를 꾸준히 섭취하고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소폭 조정하신 후 2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더 늘어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가진 않네요. 이게 바로 기억력의 고정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등급 만성 염증입니다. 이것은 뇌를 서서히 노화시키는 가장 교묘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석류는 CRP, 단백질 염증성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지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혹은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겐 석류가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섭취법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석류 반개 분량의 생과 혹은 100 정도의 천연 석류즙을 무설탕 상태로 시럽이나 다른 단맛 첨가 없이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드시는 겁니다. 매일 마시거나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당 과부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보호, 이게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석류가 장내 미생물 환경, 즉 마이크로바이옴도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뇌와 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장내 염증이 줄어들면 뇌로 전달되는 염증 신호도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몸 전체의 염증 레벨이 내려가면서 뇌는 더 맑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기억력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많이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통로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이 시점에서 석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매우 정교한 기억 보호 전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과일은 낮에 뇌를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밤에 뇌를 회복시키는 힘을 가진 과일입니다. 아무리 낮에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관리해도 밤에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복원하지 못하면 그 효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60세 이후에 수면의 질이 기억력 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치매처럼 보이는 여러 증상들, 예를 들면 혼란스러운 말이 느려짐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음 이유, 없는 짜증 등이 사실은 깊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뇌 피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생성량이 줄어들고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자다가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수면의 질 때문입니다. 깊은 잠이 부족하면 뇌는 밤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신경세포 사이에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하는 일입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뇌의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낮 동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 찌꺼기와 독소들을 제거해 주는데
잠을 깊이 못 자면 이 기능이 멈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가 탁해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전반적인 노화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과일이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수면을 억지로 유도하거나 졸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되찾도록 돕는 과일입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 사이클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변환 과정이 비효율적이 되는데 키위가 이 부분을 부드럽고 안전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칼륨과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깨어있는 상태를 자연스럽게 진정시켜줍니다. 저는 예전에 71세 여성 환자 김은희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째 불면증에 시달리셨고 가장 힘든 건 피곤함이 아니라 낮 동안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며 말이 잘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도 혹시 치매 초기인가 하는 두려움이 컸죠.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뇌의 구조적 이상은 없었고 수면의 질이 너무 낮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진단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뇌에게 밤의 회복 시간을 되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만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기 전 1시간 전에 키위 2개 단 것 없이 조용한 환경에서 먹는 것, 그것만 실천하셨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잠드는 시간이 줄었고 2주 후에는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낮 동안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단어가 술술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키위가 기억력을 직접 치료한 게 아니라 뇌가 본래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섭취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간 크기의 키위 한두 개. 자기 전 1시간 전 설탕이나 다른 디저트 없이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걸 하루를 정리하는 작은 의식처럼 반복하면 몸은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다 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수면제를 복용 중인 분이라면 이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의사와 상담하며 점차 약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데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에겐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키위는 낮 동안 활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조용히 작동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과일 중 하나로 손꼽힐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력은 단지 낮 동안 무엇을 먹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밤 동안 뇌가 얼마나 잘 청소하고 회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랫동안 내 몸에서 빼앗아온 밤을 이제 돌려줄 때입니다. 수면이 정리되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뇌를 보호하는 과일도 있지만 조용히 뇌 건강을 훼손시키는 과일도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심지어는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자주 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 단정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0세를 넘어서면 몸의 생리작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괜찮던 것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변합니다. 특히 당대해사의 방식이 바뀌고 뇌는 당의 과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과일을 악마처럼 취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어떤 과일은 잘못 먹으면 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뇌의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는 당장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문득 왜 이렇게 머리가 흐릿하지?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너무 잘 익은 바나나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삼키기도 쉽고 에너지를 준다는 이미지도 강하죠. 하지만 예순을 넘은 이후엔 그 에너지가 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가 익을수록 그 속의 전분은 빠르게 단순당으로 분해되고 이 당은 순식간에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게 되고 그에 따라 염증 반응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은 뇌의 혈관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반복이 쌓이면 뇌는 만성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바나나를 매일 하나씩 드십니다. 간식도 되면서 속도 편하고 건강한 선택이라 생각하시죠.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과숙된 바나나는 뇌를 매일 혈당의 롤러코스터에 태우는 셈이 됩니다. 그 결과 쉽게 피곤해지고 말이 더뎌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나나를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과숙된 바나나는 공복에 매일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끔 그것도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뇌가 받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보기에도 예쁘고 손으로 톡톡 집어먹기 쉬워서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작고 달콤하다는 그 특성이 오히려 함정입니다. 한 움큼 먹는 게 쉬우니 그게 두 움큼, 세 움큼으로 금방 늘어나게 되죠. 게다가 요즘 유통되는 포도들은 품종 개량을 통해 당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섬유질은 줄고 당 흡수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이것이 노년기 뇌에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이미 당대사에 문제가 생긴 분들, 즉 인슐린 저항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포도가 뇌의 염증을 악화시키고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그리고 인지기능의 흐려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도를 드신다면 반드시 소량으로 아주 가끔 그리고 절대 단독 간식처럼 무의식적으로 집어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포도는 절대로 심심해서 한 알씩 먹는 과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바나나와 포도 모두 건강한 이미지 때문에 자주 오용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뇌는 이전보다 훨씬 예민하게 당에 반응하고 잘못된 섭취는 서서히 뇌를 흐리게 만듭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방식과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변화가 당신의 기억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할 과일은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뇌에겐 과도한 당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과일, 바로 망고입니다. 망고는 천연 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퍼지는 그 진한 단맛 자체가 주의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이 과일이 건강식보다는 디저트에 가까운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망고를 먹고 나서 졸음이 몰려오거나 집중력이 흐려지거나 뇌가 무거운 듯한 멍한 상태가 찾아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망고는 몸에 좋은 과일이니까 괜찮겠지요.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당이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뇨병과 연관된 뇌 손상 메커니즘을 스스로 강화하는 셈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천연당과 농축된 당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직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 그것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망고는 습관적으로 자주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먹는다면 반드시 아주 작은 양으로
가끔만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절대로 단독으로 빈속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바로 과일 주스, 특히 자연 과일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직접 짠 거니까 괜찮지 않나요? 혹은 무가당 100% 착즙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과일을 즙으로 만들면 가장 중요한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만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것은 과일의 모양을 한 단객, 즉 액체형 설탕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농축된 당은 빠르게 혈관을 타고 퍼지고 혈당을 급상승시키며 전신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뇌에 과도한 에너지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그 결과 아침에 과일 주스를 마시고 시작한 하루가 오히려 오전 내내 집중력 저하 피로, 두통 기분 기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은 더욱 민감해지고 쌓이면 쌓일수록 뇌의 회복 탄력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과일 주스는 절대 과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만 남은 과일의 잔해일 뿐입니다. 예순 이후의 뇌는 이런 무방비 상태에 당해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섭취 빈도양 그리고 먹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도하거나 맥락 없이 섭취되면 그 순간부터는 뇌 건강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겁니다. 완벽하게 모든 걸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더 똑똑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당의 급격한 피크를 줄이면 염증이 내려가고 염증이 줄어들면 뇌의 부담이 사라지고 그 순간 머리는 맑아지고 집중력과 사고력은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뇌는 단 하나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지금부터 너를 안정시키겠다. 그 신호 하나가 기억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어쩌면 오늘 영상 중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60세, 70세, 심지어 80세가 넘은 어르신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제가 내린 가장 분명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건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무심코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력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도 단숨에 흐려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아주 서서히 티나지 않게 매일 반복되는 선택들 속에서 조금씩 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익숙한 음식, 바로 과일이 있었습니다. 과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누구도 우리에게 60세 이후의 몸에서 과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더 많이 먹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기적의 해답을 찾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시기에 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석류, 키위. 이 4가지 과일은 그저 유행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과학과 실제 사례를 통해 증명된 뇌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지키고 밤에는 뇌를 스스로 회복시키는 작용까지 하는 과일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과일도 있었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 무심코 먹게 되는 과도한 포도, 자주 먹는 망고,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인 과일 주스. 이 과일들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몸이 예전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당 조절을 무너뜨리고 뇌에 염증을 유발하고 기억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아프지도 않고
바로 느껴지지도 않으며 조용히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의사로서가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의 회복을 함께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반응하고 있고 여러분의 뇌는 아직 충분히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과일 주스를 끊고 과일을 통째로 바꿔 드신 분들이 아침마다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블루베리를 식단에 넣은 분들이 집중이 쉬워졌다고 말씀하셨고, 키위를 저녁에 꾸준히 드신 분들이 수면이 안정되면서 낮에도 더 또렷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회복의 원리가 존중받았을 때 그대로 작동한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얻은 지식 중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그 하나를 지키고 반복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과도함이 아니라 일관된 선택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처럼 품위 있게 맑게 나이 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짧은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다시 또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기억력도 맑은 정신도 자신감도 지금 이 순간 선택 하나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의식적으로 딱 하나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뇌는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해줄 때 뇌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당뇨 관리에서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낮 동안의 식사 때문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전 몇 시간 동안의 행동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처음 이 연구를 접했을 때 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당이 저절로 조절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 혈당이 40포인트나 치솟을 수도 있고 당화혈색소가 거의 1%나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 당뇨 연구기관이 3년간 4,500명 이상의 환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잠자기 전 특정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은 피곤할 때마다 아무 때나 잠든 사람들에 비해 혈당 조절 능력이 무려 62%나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내분비내과 전문의들은 이 4가지 단순한 습관에 대해 환자에게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약 처방 조정이나 탄수화물 계산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수면과 당뇨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깊이 파고들었고 그 안에서 오늘 밤부터 삶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값비싼 장비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루틴도 아닙니다. 하루 30분도 걸리지 않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간단한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당뇨 약물에 필적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오늘 저는 수면과 대사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국의 전문의들이 실제로 자신과 가족에게 실천시키고 있는 4가지 저녁 습관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는 동안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완전한 밤 루틴을 갖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습관 하나, 밤 10시 단백질 간식. 이 내용은 지금까지 들어오신 상식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뭔가를 먹는 건 몸에 안 좋다고들 하지만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아침 혈당 폭등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은 당뇨 환자들이 잠들기 전보다 아침에 혈당이 30에서 50포인트나 더 높아진 채로 깨어나며 이런 현상을 새벽 현상이라 부릅니다. 국내 내분비 대사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약 75%가 이 현상을 겪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우리 몸은 깨어날 준비를 하며 간에서 저장된 포도당을 방출하는데 당뇨 환자에게는 이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혈당이 폭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단한 단백질 간식이 밤새 간에 아미노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간이 놀라 포도당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사태를 막아줍니다. 대한당뇨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잠들기 전 30개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의 아침 혈당이 평균 28포인트나 더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백질이 소량의 인슐린 반응을 유도해 간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처럼 급격히 혈당을 올리고 금세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혈당을 서서히 유지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단백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카세인 단백질은 가장 이상적인데 이 성분은 코티지 치즈나 그릭 요거트에 풍부하며 위안에서 천천히 젤 형태로 소화되어 밤새도록 아미노산을 일정하게 공급해줍니다. 실제로 카세인과 유청 단백질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카세인을 섭취한 사람들이 수면 중 혈당이 32% 더 안정적이었고 아침 혈당도 훨씬 더 양호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선택지는 아몬드나 호두 한 줌 또는 삶은 달걀 2-3개입니다. 이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거의 없으면서도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제공하여 소화를 더욱 천천히 진행시켜줍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아침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개선됩니다. 대사학회지에 따르면 12주간 자기 전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인슐린 민감도가 19%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밤 동안 우리 근육은 단백질 속 아미노산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고 성장하는데 근육량이 많을수록 포도당을 저장하고 소비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질 자체도 현저하게 향상됩니다. 단백질이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밤중에 저혈당으로 인해 갑자기 깨거나 고혈당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줄어듭니다. 수면 중 지방 연소율도 증가하는데 단백질을 먹고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밤 동안 지방을 15% 더 많이 태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포만감을 주는 단백질은 새벽에 허기져 주방을 뒤지는 일도 줄여주며 아침의 식욕 조절, 호르몬을 안정시켜 하루의 시작을 보다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섭취 시점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 60분에서 90분 전에 섭취해야 위에서 1차 소화가 진행되고 눕더라도 위산 역류나 더부룩함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25수 35공후 정도의 단백질이며 이는 대략 코티지 치즈 1컵 카세인 단백질 파우더 2스쿱 또는 삶은 달걀 3개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게 되면 남은 단백질이 당으로 전환되는 당신생 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습관 둘 저녁, 식후, 산책 루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과소평가된 혈당 조절 비법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으며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크지만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곧장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거나 눕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는 사이 식사로 들어온 포도당은 혈관 속을 떠돌며 혈관과 신경을 서서히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대한당뇨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식후 15분만 가볍게 걸어도 혈당 상승폭이 최대 3%까지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포도당이 근육으로 보내져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단순한 걷기지만 이 시간을 매일 반복하는 습관으로 만들면 그 효과는 훨씬 강력해집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진행된 6개월 추적 연구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저녁 산책을 한 그룹의 당화혈색소가 0.8% 낮아졌다고 보고도 했습니다. 이건 웬만한 당뇨약 하나를 추가한 것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부작용도 비용도 없습니다. 규칙적인 저녁 활동은 근육의 포도당 흡수 능력을 강화시키고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걷기 자체가 근육의 글루코스 수송체를 활성화시켜 혈중 포도당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 생리적 메커니즘이지요. 하지만 이 습관의 진짜 위력은 단순한 혈당 수치 조절을 넘어서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야외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최대 40%까지 감소하며 이는 곧 간에서의 포도당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을 괴롭히던 당뇨 합병증에 대한 불안이 차분히 가라앉고 몸의 리듬에 따라 생각도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은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신성한 시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수면의 질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저녁에 EM일 30분 정도만 걸어도 잠드는 속도가 평균 55% 빨라지고 깊은 수면 시간은 20% 더 늘어납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이 기억을 정리하고 세포를 복구하며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되는데 이 깊은 수면 단계에 제대로 들어가야 당뇨 관리도 효과를 봅니다. 몸이 적당히 피로해지고 안정되면 복원력 있는 숙면을 스스로 갈망하게 되죠. 심혈관 건강 측면에서도 저녁 걷기의 효과는 굉장합니다. 저녁이 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오르는데 이때 걷기를 하면 최고 혈압이 평균 12포인트 낮아지고 밤 동안 심장과 혈관이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산화질소 생성도 증가해 혈관이 더 유연하고 반응성 있게 바뀌며 이로 인해 췌장에도 더 좋은 혈류가 공급됩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핵심 기관이니 혈당 조절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이 산책은 야식 욕구를 끊는 효과적인 장치가 됩니다. 식사 후 곧바로 앉아 있으면 간식 생각이 끊이질 않지만 걸음을 걸으면 뇌가 오늘은 주방을 닫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녁 산책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하루 평균 250칼로리를 적게 섭취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장운동 역시 활발해지면서 소화도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 습관에서 중요한 건 타이밍과 지속성입니다. 식사 후 30-45분이 지난 시점, 즉 식후 혈당이 최고조에 이를 때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편안한 중간 강도로 20-30분 걸으면 됩니다. 굳이 빨리 걷지 않아도 되고 땀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걷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루틴은 체력이나 날씨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심장 혈당, 수면 감정, 안정 식욕까지 한꺼번에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무료 처방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보세요. 혈당은 물론 마음까지 가벼워질 것입니다. 습관 셋, 블루라이트 차단하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오늘 밤 스마트폰을 집어던지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자려고 누운 후 휴대폰이나 TV, 태블릿 화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푸른빛이야말로 당뇨병을 망치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경희대 의과대학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공동 발표한 연구에서는 잠들기 2시간 전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사람들의 다음날 공복 혈당이 평균 18포인트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낮과 밤을 구분하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생체시계, 즉 서카디안 리듬이 존재하는데 블루라이트는 이 시계에 대고 아직 낮이다 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몸은 밤이 되었어도 멜라토닌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지 수면 호르몬이 아니라 췌장의 베타세포에도 작용하여 인슐린 분비와 세포 반응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이과학연구원에 따르면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85%까지 억제하며 이로 인해 밤사이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능력 자체가 무너집니다.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은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혈당은 관리되지 않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단지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레프틴과 그렐린 코르티솔 같은 식욕 호르몬의 균형까지 망가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탄수화물이 당기고 하루 종일 허기가 따라다닙니다. 임산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음날 평균 385칼로리를 더 섭취했고 특히 단의 음식과 전분 위주의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혈당은 다시 치솟고 그 불안감 때문에 잠은 더 얕아지며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파괴적 고리처럼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수면 중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역시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밤사이 근육을 회복하고 혈당 처리 능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데 블루라이트는 이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하면서 당대사와 근육 보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대사량은 낮아지고 근육은 줄며 체중은 쉽게 늘고 혈당 조절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당화혈색소 수치도 식단이나 운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만큼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바로 전자기기 없는 디지털 일몰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자려는 시간 기준 최소 90분 전에는 모든 스크린을 꺼야 뇌가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만들어내고 깊은 수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은 잠드는 시간이 43% 빨라졌고 수면 깊이 역시 더 깊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꼭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청색광 차단 기능이 있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화면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떤 데 대체 활동을 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색조의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 명상을 하면 뇌가 휴식 모드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당뇨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은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과 수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 밤부터 휴대폰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몸에 진짜 필요한 어둠과 고요를 선물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혈당 곡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습관 내 침실 온도 최적화. 이 방법은 너무 단순해 보여서 별 효과 없을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절대 놓치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잠자는 방의 온도입니다. 사람은 잠들기 위해 천을 약 1도에서 1.5도 정도 낮춰야 하는데
이 천조절 과정이 혈당 대사와 인슐린 민감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당뇨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취침 시 실내 온도를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슐린 감수성이 31%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커니즘의 핵심은 갈색지방이라는 특수 조직에 있습니다. 갈색지방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혈중 포도당과 일반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추운 환경에 잠들면 이 갈색지방이 활성화되면서 밤새도록 혈당을 서서히 끌어다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양전자 단층 촬영을 이용한 실험에서 18도 방에서 잔 사람들은 24도 방에서 잔 사람보다 갈색지방 활성도가 42% 더 높았고, 이로 인해 자는 동안 평균 150칼로리를 더 소비했습니다. 즉, 몸이 자는 사이에도 당을 태워내는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수면질 또한 온도에 따라 확연히 달라집니다. 방이 너무 따뜻하면 깊은 수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자다가 평균 4-5회 이상 깨어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수면의학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21도 이상에서 잔 사람들은 18도에서 잔 사람들보다 수면 중 깨어나는 횟수가 약 4배나 많았고, 깊은 수면에 도달하는 시간도 훨씬 길었습니다. 문제는 이 깨어남이 수면 리듬을 깨트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키고 결과적으로 혈당을 더욱 높인다는 점입니다. 또한 깊은 수면이 이루어져야만 성장 호르몬이 밤사이 충분히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 유지와 혈당 처리에 필수입니다. 따뜻한 방에서는 이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면서 근육이 줄고 대사 기능이 떨어져 당뇨 관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반대로 시원한 방에서 잔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이 평균 23% 더 많이 분비되었고, 근육이 잘 보존되어 포도당 처리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불과 일주일 만에 공복 혈당이 평균 15-22포인트 낮아졌다는 결과입니다. 석 달간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은 당화혈색소가 0.4, 0.6%까지 낮아졌으며, 이는 별도의 약 없이 가능한 수치로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새 몸이 열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회복함으로 췌장의 기능이 개선되고 인슐린 민감도도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효과는 잠자는 시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밤새 몸이 쿨린 게 적응한 사람들은 다음 날까지 대사율이 8% 이상 더 높게 유지되었고, 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거나 가벼운 활동만 하더라도 더 많은 칼로리와 당을 소비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즉, 몸 자체가 지속적으로 당을 연소하는 방향으로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에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밤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시원한 환경에서는 이 혈압 하강폭이 17% 더 깊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심장이 무리 없이 휴식할 수 있으며, 당뇨 합병증으로 자주 언급되는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집에 에어컨이 없다면 선풍기나 창문 환기를 활용해 방 온도를 취침 전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낮춰줍니다. 이불은 땀 차지 않도록 면 소재처럼 통기성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너무 두껍거나 무거운 이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 중심은 따뜻하게, 손발은 약간 시원하게 유지하는 온도차가 잠드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일부 사람들은 잠자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후 샤워 후 자연스러운 천하강으로 숙면을 유도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오늘 밤 방 온도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내일 아침 혈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깊고 더 건강한 수면을 위해 당신의 침실을 시원하게 준비해보세요. 자,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저녁 습관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복잡한 약 처방도 필요 없고 까다로운 식단표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밤부터 몸이 회복하는 밤 시간에 딱 맞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밤 10시 단백질 간식은 간을 안정시켜 아침 혈당 폭등을 막아주고, 저녁 식후 산책은 저녁 식사에 포도당을 태워주며 깊은 잠을 준비하게 도와줍니다. 스크린 끄기 습관은 멜라토닌 분비를 회복시켜 인슐린 반응을 돕고, 침실의 시원한 온도는 밤새 갈색 지방을 활성화해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소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4가지는 하나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습관이지만 함께 실천하면 서로의 효과를 배가시켜 훨씬 더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4가지 습관을 동시에 실천한 사람들은 불과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평균 1.2%나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습관 변화만으로 달성한 수치이기에 더욱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보너스 팁이 있습니다. 바로 취침과 기상시간을 매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 주말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생체 리듬은 규칙성에서 회복력을 얻고 불규칙함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인슐린 민감도가 추가로 18%나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팁은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간단히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습관이 몸에 익을수록 혈당 수치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기쁨을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나도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안겨드렸다면 아래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실제 연구에 기반한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당뇨 관리법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실천해 보실 계획인지 댓글로 나눠주시거나 본인이 이미 실천 중인 밤 습관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는 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식단만이 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는 동안 조용히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밤 단 하나의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를 더, 그 다음 주에는 또 하나를 더. 어느 순간 이 4가지가 당신의 일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아침 혈당 수치가 말없이 보답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